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장마가 이어지더니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가 올 때는 햇볕이 그립더니 이제는 뜨거운 햇볕이 야속해 보입니다. 정말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것 같아요. 무더위가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저희 해모인사이드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내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던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김태일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진짜 오래간만이네요.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좀 오랜만에 가족들과 좀 한적한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지 사정? 못했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그거 좀 다음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다음에 좋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궁금하기는 한데. 네, 뭐 뒷부분에서 또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 가지고 오셨나요, 편집장님? 네, 오늘은 혈우병 환자들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부모님이나 연인 관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오늘은 좀 치료와 더 관계된 그런 분들을 소개해 드릴까요? 치료라면 혹시 의료진 이야기인 건가요? 역시 혈우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시다 보니까 눈치도 빨라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저도 이제 혈우사회 구성원 다 됐잖아요. 네, 맞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혈우사회 그 환우들이 형처럼 때론 누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의료진 분들이죠. 정말 한 달에 한 번 볼 만큼 자주 뵙는 분들인데요. 이 시집간 새색시가 친정에 가는 것보다 더 자주 뵙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 정말 가족보다 더 가까운 관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전국에 정말 많은 의료진 분들이 계시지만요. 오늘은 수도권에 계신 그런 의료진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초동에는 효로재단 서울의원이 있죠. 거기에는 유기영 원장님과 그리고 최유묵 교수님이 함께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유기영 원장님은 지금 현 시점에까지도 한국 효로사회에서 가장 많은 환자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건 뭐 정말 그 전 세계에서 원탑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많은 데이터를 함께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용묵 교수님은 정말 평생을 혈우병 치료에 그렇게 매진해온 분이시고 혈우사회의 정말 베테랑인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간호사님들도 정말 친절하고 또 전문적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고요. 무엇보다도 혈우재단의 권세진 물리치료 실장님은요, 혈우사회의 환우라면 누구나 이분의 손길을 거쳐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쌓고 계십니다. 와, 완전 혈우병 전문가 집단이시네요. 네, 그렇고요. 서울에는 또 강동경희대병원이 있는데요. 강동경희대병원은 오랜 기간 동안 환우들의 응급 상황에 대처해서 응급 치료와 수술을 담당해온 병원입니다. 이곳에는 소아청소년과의 박영실 교수님이 계시고요. 강동경희대병원은 혈우병 치료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치료제가 다 갖춰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폭넓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치료, 임상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유전자 치료라면 혈우병 완치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유전자 치료 임상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 유일하게 유전자 치료 임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 분이 바로 이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현재까지도 유전자 치료의 결과가 상당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국내 김소연 내과의원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김효철 원장님은요, 국내뿐 아니라 국제 혈우사회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혈우병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혈우사회에 이분이 계시다는 건 정말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문가하고 대가라고 해서 좀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고 항상 이렇게 우러러 보여만 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정말 위트 있고 또 친절하게 환우들을 대해주는 분이세요. 그리고 김소연 원장님도 최근에 함께 김효철 원장님과 진료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호흡이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김소연 내과의원에는 전수지 간호사님이 계세요. 환우들과 정말 밀접하게 소통하시고 또 전화나 문자도 스스럼 없이
이렇게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전수지 간호사님이 있어서 이 김효철 김소연 내과 의원이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그 주치의 선생님은 정말 말할 것도 없는데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그 환우분들 병원에 도착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환자 옆에 계시고 하니까 정말 선생님들만큼이나 간호사 선생님들도 중요한 역할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병원은 그 구로에 있는 연세재활의학과 의원이세요. 거기는 박종률 원장님이 거의 20년 가까이 혈우병 치료를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 박 원장님은 조금 특별한 느낌인데 뭐랄까 이렇게 진료실에 찾아가면 테일아 어서 와 하면서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진료실로 불러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환우들에게 그렇게 편하고 좀 옆집 형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분이세요. 평소에도 전화나 카톡으로 뭐 스스럼 없이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때로는 뭐 고민 있을 땐 술도 한 잔 나누면서 그렇게 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재활의학과 의원이어서요. 환우뿐만 아니라 환우 가족도 물리치료나 재활을 위해서 이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요새 정말 일이 많아서 과로를 해서 그런지 근육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한데 박 원장님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네네, 좋죠. 그 이번 달 말에 저도 이제 그 추가 처방을 위해서 갈 건데요. 그때 한번 같이 가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환우들이 원스톱 그 토탈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네. 종합병원이고요. 근데 그리고 원내 네트워크를 통해서요. 다른 과 협진이 매우 원활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유철주 교수님, 한정우 교수님, 그리고 한승민 교수님이 함께 혈우병을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 암센터에서 혈우병 진료를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국내에 오히려 그 혈우재단 의원보다도 더 많은 치료제를 보유하고 또 폭넓은 토탈 케어를 해주고 계십니다. 국내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코지네이트 FS까지도 이곳에서는 아직까지 처방이 되고 있으니까요. 정말 환우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건강 강좌도 정기적으로 열고 있고요. 또한 그 환자들이 처음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모임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세브란스 병원이어서 환자들에게는 또 가족들에게는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이야기는 지난번 유 기자님 통해서 들었던 곳이네요. 네. 환우회가 처음 시작됐던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때 환우회 이름이 고리회였다고. 네, 귀고리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랬었죠. 뭐 내 귀에 있는 건 귀걸이고 뭐 네,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초기 환우회 이름은 고리회고요. 네,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김기령 박사님이 처음으로 한국 혈우병 치료를 시작해 주셨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이 사랑하는 나의 주치의가 계신 곳, 네. 바로 그 수도권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인하대병원의 김순기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순기 교수님은 환우들 사이에서는 정말 친근하고 또 이렇게 어떨 때는 순기형이라고 부를 만큼 이렇게 좀 가까운 마음의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교수님 앞에서 순기형 이렇게 부르진 않고요. 네. 구로병원에 계시는 박 원장님과 비슷하신 건가요? 조금 느낌이 다른데 박 원장님은 좀 이렇게 뭐랄까 형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은 김수기 교수님은 이제 정년을 앞두고 계셔서 뭐랄까 좀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고 네. 좀 아버지 같은 네, 그런 네. 따뜻함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래도 순기형이라고 부르는 만큼 눈높이를 환자들에게 최대한 맞춰주시고 친근하게 대해주십니다. 그 김순기 교수님은요, 이 소일거리로 이렇게 밭농사도 갖고 계시고 배드민턴은 정말 선수급으로 치시는 와. 그런 다재다능한 교수님이세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학구열도 대단하시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 여쭤보면은 잘 모르신다고 하면서 좀 자세를 이렇게 낮게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정말 모르셔서 모르신다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그 대화를 나눠보면은 정말 깊이 있고 혈우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그런 학구파 교수님이십니다. 정말 겸손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환자분들에게 인기가 정말 좋으시겠네요. 네, 환자들에게는 좀 이렇게 친근하고 친구처럼 느껴지는 의료진 분들이 정말 많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 전문가이기 전에 환우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네. 그 의사와 환자 간에는 숙달된 의료 기술보다도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라뽀를 그런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국제 효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참 치료 환경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단 하나 이 의료진의 규모 면에서는 조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유는 혈우병 전문의의 부족인데요. 이 부분이 좀 우리 효로 사회에 던져진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혈유사회 의료진은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부족이라는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편집장님,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정상적인 생활도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주치의 선생님들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즐거운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해모인사이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편집장님, 근데 휴가 때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뭐 큰일은 아니고요. 그냥 아직까지 소송이 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요. 아니, 근데 어떤 소송? 그 HCV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이 아직 많잖아요. 네네. 일부는 좀 합의로 마무리됐지만 아직까지 좀 그 재판으로 또 가시는 분들 또 환우회 차원에서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서 하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꼭 변호사 사무실처럼 저희 쪽으로도 많이 문의도 오고 뭐 상담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바빴습니다. 그러셨구나. HCV 소송이요. 이게 뭐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좀 관심 가지고 많이 지켜봐 주세요.